아, 아닌가? 아닌가? 문제집센 수학이 똑같은 문제 풀어줬잖아. 해준 네 기억 속에는 뭐가 남아있죠?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저거를 아닌데요. 기억에 잘못된 기억이 남아있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나누기해서 풀었습니다. 이 값을 0이라고 얘기해주는 식을 가지고 나누기 하려고 하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몫값은 2x제곱입니다. 2x제곱을 곱했더니 2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고요. 뺐습니다. 빼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인가? 이번에 몫값은 x입니다. x 곱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까지 됐고요. 이제 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걸 다시 몫값을 마이너스 1로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7로 잡아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7을 뺐습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다. 아이고야. 여기 아직 마이너스 1이네요. 빼주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몫값으로 x를 잡았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뺐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이번에 몫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의 값을 뺐습니다. 8만 남아 뭔가 또 이상하냐?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럼 2가 남나요? 네, 그때 이 2가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할 몇 번이죠? 9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 길이가 지금 20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꼭지점 C점의 중심좌표를 하고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진계 20짜리 원을 4분원을 그릴 때 원인데 4분원은 원의 4분의 1입니다. 호 BD라고 하는 호 위에는 P점이 있고 AB하고 BC하고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 R, S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80이라고 한다면 PRC의 넓이의 값이 80. 지금 알고 있는 건 빗변의 길이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20인 건 알고 있는데 PRC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PR 길이하고 CR 길이가 필요한가요? 넓이가 80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길이를 A하고 B라고 한다면 일단 성립하는 건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죠. 또 성립하는 거는 넓이의 값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가 삼각형 넓이인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AQPS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한 변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20-B인가?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값 20-A인 것 같아요. 네가 구하려는 넓이는 20-A 곱하기 20-B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전개하게 되면 400 20 곱하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 근데 A 곱하기 B의 값은 160인가? 얘가 160이니까 560 마이너스 20 A 플러스 B 그건 이제 A 플러스 B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못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 AB의 값은 4배 했더니 320이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그럼 A 플러스 B 제곱의 값이 몇이란 얘기야? 720인가? 약간 그지 같다? 720이면 A 플러스 B의 값은 이게 36 곱하기 20? 근데 20은 또 4 곱하기 5? 이게 12 루트 5인가? 144의 5배가 720? 너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560 마이너스
240 루트 5예요? 너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0쪽에 100번이요. 자, 20쪽에 100번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을 만족하는 밑에 조건을 만족할 때 f6x라고 하는 걸 구한다면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f6x가 지금 필요합니다. f6x를 구하려면 f1x를 이용해서 f2x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얘기네. n값한테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f2x의 값은 f1x 플러스 1이니 2 대입하게 되면 f3x라고 하는 값은 f2x 플러스 2인가? 그럼 여기다 x값 대신에 여기 x값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f1 누구란 얘기야? 요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이해된 거 맞아요? 이해 안 돼요? 여기 x값 대신에 대입한 게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고.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는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4x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은 f3한테 선생님이 n값 대신에 3을 대입했거든? 그러면은 지금 성립하는 건 f3x의 값은 이거라며. x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그럼 뭐가 돼요? 다음은 f5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값한테 4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 있는 식이 f4x의 값은 f1x 플러스 6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똑같은 게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파악이 가지고 틀리지 않는 편인데 또 여전히 틀리고 있거든?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지금? 바로 소개되는 게 누굴까요? 지원이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x값 대신에 x가 써있고 이건 x값 대신에 x 플러스 4가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x값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죠. 이제 안 틀리겠네요? 자, f6x라는 녀석의 값이 f5 누구죠? n값한테 지금 5 대입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똑같은 짓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원이 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금. 계속 몰라 계속. 똑같은 짓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어. 4번이나 했는데 지금 이게 누군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말이 돼? 자, 그 다음 녀석의 값 이 값을 f1 누구라고 쓸 거죠? 아이고, 이 무서운 친구들. 지적 생명체가 아니야 너희 지금. 와, 둘이 그냥 배틀 붙었어. 띨빵띨빵. 누가 괄호 속에 누구라고. 이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인지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처음부터 다시 해. 선생님 다시 해가는데 이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시킨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야, 엄마가 걸레 던져주면서 방 닦으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방 닦으라고 얘기했더니 니네가 가가지고 유치원 닦고 있어. 이런 격이야 지금. 문제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야. 주의 집중력, 인지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수학적 사고 능력 이런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눈만 뜨고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짓을 니네가 지금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드물어. 지금 둘은 니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왜냐면
너희 나이에 똑같은 아이들이 지금 너희보다 훨씬 좋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좀 더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세요. 이번엔 실수하지 맙시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여기도 있고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n 있죠? n한테 1, 2, 3, 4, 5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f6의 값을 쌤이 좀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n값한테 1 대입했어. 1 대입했더니 f2x의 값이 f1x 플러스 인거 이해되세요? n값한테 2를 대입하면 누구예요? n값이 3이면 누구예요? 이게 어렵나요? 근데 왜 계속 틀리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진짜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 대답을 아까 못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데려놓고서 이거 하라고 하면 다 하겠다. 이제 대입하는 중이야. f2x의 값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f2x인데 이건 f2x 플러스 2잖아. x값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주래. 이 x값 대신에 이 x값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주래. 어렵나요? 그럼 이게 누구라고요? 이 x값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었기 때문에 x 플러스 3인가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걸 여러 번 설명한 것 자체가 난 이 영상을 누가 볼까봐 창피하다 지금. 그럼 다시 되묻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지금 대입하는 거는 F3. 선생님이 여기다 F3이라고 썼고 여기다 F1이라고 썼죠? 맞아요? 눈만 똑바로 뜨면 여기 X값 대신에 여기 X값 대신에 대입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뭐가 어려운데 도대체 뭐 X 플러스 뭐라고? 뭐라고? 괄호 속에 뭐라고 써야 돼? 아까는 X 더하기 7이었고 지금은 X 더하기 뭐야? 너희 야 이년들아 해주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써봤거든? 니네 X한테 1 대입할 수 있어? 1 대입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럼 왼쪽은 뭐라고 써? 오른쪽은 뭐라고 써? 할 수 있지? X한테 만약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라면 대입할 수 있니? 왼쪽은 누구야? 오른쪽은 누군데? 할 수 있잖아. 이걸 못하는 것 자체가 병신 아니야, 병신. 근데 너희 왜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눈만 똑바로 뜨고 정확히 쳐다보라고. 지금 여기 있는 녀석과 이게 밑줄 친 두 개가 똑같다고, 지금. 근데 여기는 X값 대신에 대입했다고, 누구를? X 플러스 3을. X값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했다고. 그럼 괄호 속에 뭐라고 써야 되냐고.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F1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라고 쓰죠, 여기다가? 아, 또 무슨 고민이 필요한데,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니네 돈 정말 왜 그래, 선생님? 아, 힘들다. F4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1X 플러스 6이라며. 이 X값 대신에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잖아. 이 X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X 플러스 4를 대입하라고?
여기다 x 플러스 4 대입하라고? 여기도 x 플러스 4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10이야? 된 거 맞아? 그럼 이건 누구야? F5하고 F1은 이거니까 x값 대신 x 플러스 5를 대입했다고? 이게 왜 힘들까? 지원 한번 얘기해봐. 왜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아니, 너는 지금 쌤이 딱 똑같은 패턴으로만 써줬을 때, 그 연거퍼 대입하는 위치를 알려줬을 때 지금 이해하는 거야. 이걸 쌤이 막 더럽게 막 써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자, 그때 x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f1x의 값은 이거라서 x 플러스 15의 3승 빼기 6 곱하기 x 플러스 15의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이거에 1차항 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3승하게 되면 1차항 계수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3 곱하기 이게 1창입니다. 마이너스 6도 곱해줘야 되네? 1창이 누구지? 이런 거 맞아요? 15의 제곱이 아니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1창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지금 225 곱하기 3? 225한테 세배했더니 거기서 180을 빼시라고요? 쌤 빼기 잘 못해. 이해된 거 맞아요? 이 문제 실은 되게 쉬운 문제야. 연거퍼 대입하는 거에 불구하고 연거퍼 대입하는 녀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 눈만 뜨면 풀 수 있거든. 이건 수학적인 능력과 무관해. 지금 거기서 지금 인지장애가 보였는데 지금 써 있는 걸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둘 다의 공통된 문제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못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101번. 20페이지에 101번이 자연수 xy의 순서쌍이 있는데 xy 순서쌍 개수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x하고 y의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은 a라고 합니다. 가에서 알려준 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a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x하고 y의 세제곱의 합의값은 x하고 y를 더한 녀석의 비배라고 합니다. x의 값하고 y의 값을 세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은 x 더하기 y의 값의 b를 곱한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그냥 a 빼기 b의 값은 20인 것밖에 없네요. 이거 3개 준 다음에 자연수의 순수쌍은 몇 개나 있나요?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지? 곱셈 공식부터 써야 되는 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여기다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네. 이 값은 a라면서요. 이거는 b 곱하기 x 플러스 y인가? 근데 a하고 b를 뺀 건 20이라고 난 a 빼기 b가 필요하다고? 자연수라며. 자연수여서 x 플러스 y로 나누기 하려고요. 양수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했더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y b인가요? 근데 a에서 b를 빼라고? 이게 a고 이게 b인데 빼기만 하세요. 빼면은 왼쪽은 xy인가?
오른쪽은 a-b인데 그 값이 20이란 얘기인가? 그럼 자연수끼리 곱해서 20이 나오는 개수는 몇 개 있나요? 물어본 거잖아. 1하고 20, 2하고 10, 4하고 5, 5하고 4, 10하고 2, 20하고 1인가? 더 이상 없죠? 따라서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는 꼴랑 곱셈 공식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풀리는 문제야. 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못 풀만한 요소는 이 식을 x 플러스 y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9번은 오른쪽 그림과 제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면에 접하도록 놓여져 있습니다.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의 차이의 값은 4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큰 녀석의 길이의 값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작은 녀석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을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서리 길이의 차이 값은 긴 거에서 짧은 거 뺀 녀석의 값이 4라는 얘기구만. 근데 부피의 차이의 값은 100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의 부피의 값은 a의 3승인가? 또 조그만 거의 부피의 값은 b의 3승이죠. 정육면체니까 그 값이 1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두 정육면체 건널비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한 변 길이가 a짜리인 정육면체 건널비는 누구야? 그러네. 정육면체 건널비는 6a제곱이네. 지원이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다시 한 번만요. 집에서 뭐, 제가 아니요, 지금은 수업을 들으세요. 네. 6a제곱이고요. 조그만 녀석의 값은 건널비의 값이 6b제곱인가요? 그 두 개 합의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합의값이 지금 필요한데 이 건널비 합의값이 필요한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을 뭐? 제곱 제곱 a 마이너스 b를 제곱식으로 아, 이렇게 하자고? 이 값이 6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대입하자고? 4를? 그럼 4제곱 했더니 16 플러스 2ab고 ab의 값을 구하자고? ab 어떻게 구하지? a 마이너스 b에 더하기 3 a 마이너스 b 여기다 4를 갖다 대입하고 싶습니다. 4 대입했더니 64, 4 대입했더니 12ab? 그럼 ab 곱한 게 누구? 아, 이게 누구지? ab가? 3 ab한테 3 대입했습니다. 22, 22한테 6 뺐습니다. 30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네? 22페이지에 110번. 정삼각형이라고 문제 얘기했습니다.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에 대해서 중점 좌표라고 합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지금 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BC의 길이가 혹시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BC는 중점을 연결한 게 길이가 x면 BC의 길이는 2x겠죠? 여기까지 아시는 거 맞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x짜리인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길이를 숫자로 알려준 건 요만큼의 길이만 숫자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원 만나는 점까지 길이가 1이라고만 알려줬습니다. 근데 x를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네? 그럼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 x의 값을 구하고는 싶은데 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원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쌤이 이렇게 연결하면 원의 중심을 O라고 해볼게요.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게 H라고 해보겠습니다. AO 대 OH가 몇 대 몇이야? 2대 1? 왜 2대 1이지?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은 무게중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2대 1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1이면 정삼각형 높이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몇이야? 제곱에서 x 제곱 혜주는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힘든 친구들 어떡하냐. 저번 쌤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A입니다. 높이 구하는 공식이 무엇인가요? 혜주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A였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은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중간에 못 든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너희 인지 못하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애들은 없다고. 학교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 너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물어봐. 모르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야. 엄청 심각한 일이야, 너네 지금.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입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지금은 이 공식을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에 모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높이가 누구라고요? 2분의 3 너 또 2분의 3이라고 얘기하세요. 루트 3 x 제곱 아니 x 그러면 높이가 누구죠? 루트 3x 야, 선생님 걱정. 한 변 길이가 2x여서 높이의 값은 루트 3x였고요. 높이의 값이 루트 3x면 쌤이 여기 길이를 물어본 다음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아요? AO 길이가 누군데요? 3분의 루트 3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전체 중에 3칸 중에 2칸이라고요? OH 길이는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쌤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OP 길이 물어보면 니네 OP 길이 답할 수 있니? OP 길이가 뭔데?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5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구할 수 있니? 이 점 좌표의 값을 L이라고 해볼게. 5에서부터 L까지 길이가 누군지 알아? 루트 4x 3분의 아니
AX 2 제곱 더하기 자, 여기가 중점이었니? 여기도 중점이었지, n이. 그럼 AH에 대해서 AL이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 그건 아마 전체 높이의 절반이지 않을까 싶거든? 여기도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기 때문에 A하고 H를 연결하는 선의 중점이 L인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AL 길이는 AH의 절반인가? 그럼 AL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x인가? 그럼 이거 알려드리면은 OL 길이 구할 수 있나? 선생님이 AL 알려드렸으면 OL 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구해요? 나 너희한테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나 물어볼 법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생각하고 빨리빨리 얘기 안 하시죠? 쌤이 너희한테 물어본 건 OL 길이 물어봤잖아. OL 길이 어떻게 구해? 지름에서 OA라는 길이에서 A를 빼면 돼? 그러니까 OA에서 A를만 빼면 돼? 두 개 빼고 있습니다. 루트 3x 똑같으니까 3분의 2에서 2분의 1만 빼면 되겠다.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누구야? 아, 그 6분의 1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알고 있냐면 O, L, P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OP 길이도 알고 있고 OL 길이도 알고 있고 이제 어디만 알면 돼? LP만 알면 되나? LP가 누구야? LP는 여기가 지금 X였거든 처음에? 여기가 X였는데 A에서 수선발 내렸었잖아 우리가. 정삼각형의 수선발 되면 여기에 또 이등분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등분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2분 X가 되는 거니? 그러면은 LP의 길이의 값은? 이해되신 건 맞나요? 네. OL이라는 길이가 6분의 루트 3x였고요. OP 길이의 값이 3분의 2 루트 3x였고요. LP 길이의 값이 2분의 x 플러스 1이었나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은 식이 나오겠네. 자, 이거 제곱하고 있습니다.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x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가요? 빗변 제곱하고 있거든? 제곱했더니 9분의 12 약분했더니 3분의 4 양변 12배 한 다음에 계산할까? 양변 12배 하고 있습니다. 12배 해주면 16x제곱인가? 이항해 주려고 합니다. 1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빵이겠네요. 12로 약분하면? 근데 문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 야 근데 공식이 뭐 있지 않았냐 이거? 어떤 공식이 있었지? 네. 그럼 나는 지금 이것만 알면 답이 누군지 알겠네. 그럼 저 값을 만들려면 이 값을 x로 나누기 하려고 해. x로 나누기 해주면 제일 첫 번째 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인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왔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는데? 그럼 이거 말고 어떤 공식도 있는데? 마이너스 x는 이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답이 30이 답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일단은 당장 시급한 거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시급한 건 다음엔 이걸 좀 몰랐으면 좋겠거든? 아니, 알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모를까 봐 좀 무서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습성이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하는 걸 외우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정사면체도 공식 말해줬던 것 같은데, 쌤이. 정사면체는 한 변 길이가 a가 되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모든 변 길이는 a입니다. 그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누구죠? 정삼각형 높이도 모르는데 정사면체 높이는 알 턱이 없죠?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나 앞으로 공부를 잘할 의지가 없어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음에는 무조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필기를 안 하죠? 외웠어 지금? 이죠? 114번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려운데 어떻게 잘했다? 114번은 선분의 길이를 알려준 게 있네. 가로 길이는 알려준 것 같은데 2x 플러스 5라고? 그런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로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가 2x 플러스 5면 아래도 2x 플러스 5고 윗변 아랫변 두 개 더한 거는 4x 플러스 10. 그럼 여기서 4x 플러스 10을 빼주면 2x 플러스 2면 여기 AB 길이는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다 읽어서 써먹었어. 선분 AD라는 선분을 위에 점 P점 있는데 P점과 C점을 접는선으로 해가지고 PC라는 선분을 접는선으로 해서 D가 D' 옮겨졌대.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네. 그때 PD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PD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PD 길이가 누군지 몰라. PD 길이의 값을 뭐라고 할까? PD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D를 T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T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니? 원래 2분의 1 곱해야 되잖아. 2분의 1 T 곱하기 X 플러스 1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죠? 근데 전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두 개 뺀 게 색칠 넓이지. 그래서 문제 얘기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알려줬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 빼자고 지금 설명해 준 게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 녀석은 인수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 하자. 전개했더니 2x의 제곱 7x 플러스 5인가요? 2는 지웠고요. t 곱하기 x 플러스 1은 왼쪽 이항하려고요. 여기는 이 3차식은 오른쪽 이항하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됐어요?
그런데 PD 길이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t가 궁금해, t가. 인수분해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되나?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을 뭘로 인수분해하지? 네, x 플러스 1이 인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다. 조립제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이 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인, 마이너스 8인가? 그러니까 x 플러스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던 PD라는 길이자 요게 지금 PD의 길이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드릴게요. 몇 번이죠? 18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2번? 왜 질문을 거꾸로 가? 112번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에는 서로 외접하는 구가 3개 있습니다. 구가 3개 있고 그때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의값은 9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제일 작은 반지름을 A라고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반지름은 B라고 할까요? 제일 큰 반지름의 값은 C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 길이의 합의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가요? 그럼 9에 대해서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또 모를 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어떤 구가 하나 있습니다. 9에 대해서 건널비와 부피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배우지 않나? 옛날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 반지름 R입니다.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해주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죠? 자, 너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요. 부피입니다. 그럼 건널비 구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 아시나요? 니네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오늘 쌤한테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전에 뭐 함수에다 뭐 대입하는 거 잘 못하는 거 그건 인지 능력이 모자란 거야. 집중하지 않는 거, 몰입하지 않는 거. 지금 또 보여주는 문제점은 중학교 때 배워서 당연히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당연히 알고 있는 공식을 모른다는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4파이R 제곱이 건널비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까. 구구단을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잖아. 당연히 아니까. 모르는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지금. 제발 외워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 합의값이 지금 116파이라고 하니까 건널비를 다 구해볼까? 먼저 이 제일 작은 건 반지름 A였거든? 건널비가 누구라고요? 4A제곱. 네, 그러네요. 4A제곱 파이, 4파이 A제곱? 그럼 4파이로 묶어 쓰자. 어차피 전부 다 4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세 개의 건널비의 합인가요? 그 값이 116파이라고 합니다. 부피의 값이 다 더하면은 132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피의 값이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이게 모든 부피들의 합인가요? 네. 공식을 알아서 식을 세우고 연립방식을 푼 다음에 세 반지름 길이의 고백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첫 번째 거는 3개 더해서 9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누구란 얘기죠?
29?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또 누구란 얘기야? 4로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한 게 누구지? 33? 거기다 3배 했으니까 99라고? 야, 그럼 나한테 3개씩 있으면 A, B, C 고백값을 구할 수 있나? A, B, C 고백값 어떻게 구하지? 일단 여기까지도 이제 공식을 알아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필요한 거는 너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가지고 풀기만 되잖아.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실 거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떻게 하자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여기다 대입하자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29 대입했더니 이건 29, 9를 제곱했더니 81. 29한테 뭘 더해야지 81이 나오는 거야? 52. 그럼 쌤 밑줄 치고 있는 거 26이란 얘기니? 이해된 거 맞나요? 또 뭐 할 건데요? 그거는 이거 공식을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 그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C 세제곱은 삼성 3개짜리는 유일하다고 공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긴 거? 여기서 3ABC를 뺀 녀석의 값이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똑같다고? 삼성 있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 3개짜리 공식.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99라며. 얘는 지금 9라고? 29? 26? 29에서 26 빼면은 3? 3에다 9 곱했으니까 27? 80, 아니다, 99에서 뭘 빼야지 27이 나오는 거지? 아, 72를 빼야 된다고? 그럼 A, B, C는 누구란 얘기야? 우리 지금 이 A, B, C 구하는 거 아니었나?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데 공식을 자꾸 몰라서 걸적거리는 지금.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이죠? 이제 없어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 방정식은 특정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거. 항등식과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항등식을 표현한 표현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임의란 표현은 모든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거든.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이 모든 표현은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를 풀라는 말을 이런 말들로 대신합니다. 다음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나요? 다르나요? 이건 방정식이겠네요? 이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나요? 이건 항등식이네요. 항등식은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면 1차 시계값이 빵이 들어가는 방법은 a도 빵이고 b도 빵이면 x한테 무엇을 대입하는지 간에 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빵, b는 빵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ax 플러스 b하고 a-x 플러스 b-가 똑같다고 한다면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서로 우리는 같은 식이라고 할 겁니다. 2차 식이 빵 되는 방법은 a, b, c가 모두 빵이었을 때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고요. 계수 비교해서 a, a' 똑같을 거고요. x하고 y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x, y 두 문자 모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수의 값인 a하고 b하고 상수항에 있는 c의 값은 다 빵이네요.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밑에 있는 문제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은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 b, c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x한테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b는요? c는 x, y 모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x, y 모두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왼쪽 거를 쭉 똑같으면 a가 누구죠? b는 마이너스 2, c는 1인가요?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에 따라서 어떤 문자로 묶었을지를 결정해야 되거든? 지금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지금 써있나? 첫 번째 거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거든? x를 가지고 있는 건 a-k, x가 없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k 플러스인가요? 우리는 항등식이 되려면은 x한테 뭘 대입해서 항등식이 되려면은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더했더니 a가 누구죠? k의 값이 누구죠? 너희 둘이 한 번씩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건 k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거든.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표현은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로 묶었어야 됩니다. k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x하고 1인가? k가 없는 녀석의 값이 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k가 없는 것 같습니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0이고요. ax 플러스 a 플러스 2도 0이라고요. 따라서 x가 누구예요? x가 1이면 a가 누구죠? 방금 설명했던 포인트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에 따라서 그 문자로 묶어 쓰는 게 중요한 거네. 자, 미정계수법. 미정이라는 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과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수 비교를 할 때는 최고차항 계수를 보통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구하고요. 나머지 항들의 계수들은 수치 대입법으로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항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항등식이 있는데 일단 계수를 비교하자면 왼쪽은 1차항 계수가 a 플러스 b인가?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두 개만 빼주면 a를 구할 수 있겠다. a가 누구예요? b의 값은 누구죠? 지금 했던 방법 우리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항 계수 비교했고요. 상수항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2를 대입하면 이게 a가 지워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b가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x한테 2를 대입하면은 3b의 값이 마이너스 3인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인가요?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인가? 그럼 a는 2인가요? 앞에 있는 방법이 계수비교법, 뒤에 있는 방법이 숫자를 대입한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자, 다음 식에서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a, b, c를 결정하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계수를 비교해서 푸는 건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계수까지는 계수를 비교하는 편입니다. 좌변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 2인가? 우변은 최고차항 계수가 누구죠? 이게 2차항 계수인가요? 그런데 숫자를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x를 봤더니 0을 대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2인가? 오른쪽은 마이너스 2c예요? 따라 c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려나?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플러스 8 플러스 6 빼기 2 마이너스 대입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6a 6b인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지워집니다. 따라서 b의 값 2라고요? 근데 3개 더한 게 2라면서요. 그럼 c가 누구라고요? a가 마이너스 1인가요? 물론 1을 갖다 대입해도 a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혼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로 왔습니다. 다음 식에서 다항식이 3차 다항식이 있는데 3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이랑 나머지의 값이 주어져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식을 세울 줄 알잖아. A라는 식을 B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이 Q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을 세울 줄 알죠? 이런 식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X 플러스니까 곱했고요. 나머지의 값 마이너스 5X는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개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과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입해서 빵 나온 숫자를 대입하는 게 보편적이거든? 양배에 마이너스는 대입할 수 있긴 있어.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것 막 가지고는 A, B, C를 모두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번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A, B, C를 구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지금 전개하는 중입니다. X의 세제곱 2X제곱 2X? 거기서 5X 빼라고요?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이라고?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이 식을 나누게 했더니 나눠 떨어진다고? 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에 대한 설명도 없네? 몫의 값을 X라는 문자의 식이라는 의미로 QX라고 놓을게요. 몫의 값 몇 차식이지? 나머지는 없다고요? 나눠 떨어진다라고 써있지 않나요? 안 써있어요?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 없으면 나머지 있다는 얘기야? 그럼 2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항상 이걸로 나누기 하면은 나누면 이거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이 나머지가 되거든.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거는 1차식 또는 상수항인가? 그럼 이렇게만 표현해도 1차식과 상수항이 표현될까? A가 빵이면 상수항도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값은 X 플러스 B로 놓고서 A하고 B를 구하고 싶습니다. 난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A, B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A, B를 알고 싶으니까 이런 인수들을 가지고 있는 식에 2하고 3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2를 대입했더니 왼쪽에 있는 값은 0인가?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중입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지금까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2, 지금까지 마이너스 57인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b예요? 두 식을 뺄까? 뺐습니다. a가 누구죠? b는 누구예요? 나머지가 궁금했고 답은
마이너스 15x 플러스 아니다 플러스 15x 마이너스 15인가? 지금 충분히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을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는 목색값이 존재할 테고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도 존재하겠네요. 1차식으로 나누기 하면 나머지는 뭐 몇 차씩 나와야 돼? 네,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 상수항이 나오겠군요.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수식은 x-알파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은 q고 나머지가 r이라고요. 그런데 양변에 x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x라는 문자의 식으로서 fx라고 쓸 걸 그랬나 보다. 양변에 알파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f알파 이거 지워져요? 나머지만 남나요? 그 f라는 시간대 알파만 대입한 녀석이 나머지라고 하는 거네. 시간대 알파만 대입하면 이게 빵 나온 녀석만 대입하라는 얘기네. 빵 나온 것만 대입하면 나머지예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녀석으로 갔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값을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이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거거든.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겠죠. fx라는 녀석의 값을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목색값이 있을 거고 목색값 보통 qx라고 쓰는데 굉장히 귀찮아서 q라고 썼습니다. 양변에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나머지 구하고 싶다면 이게 빵 되는 거 대입하자고요? 빵 되는 게 누군데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b만 대입하면 빵 되는 마이너스 1분의 b만 대입하면 그 값이 지워지고 나머지만 남아요? 요게 나머지인 거네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나머지 정리입니다. 하지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과 나머지가 빵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x-알파 나누기 했는데 목색값은 누군가 있을 건데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는 빵입니다.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알파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은 q고 나머지는 빵이라고요? 양변에 x한테 알파를 대입하면 왼쪽은 f알파니? 오른쪽은 빵이고? 이런 거 맞아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는 내용.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는 f알파로 구할 건데 그 나머지 0이라고 나눠 떨어지니까 이걸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왜 인수정리라고 부르냐면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 나오면 fx의 값이 x-알파를 인수로 가지나요? 인수가 뭔지 아시나요?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x라는 식은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이 각각의 값들을 우리 인수라고 부르는 거지.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 나오면 x-알파의 값이 인수입니다. 2번이 더 중요해.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 나눠 떨어지면 알파 대입해서 빵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파 대입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fx의 값은 x-알파 인수인 게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최고차함계수가 1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데 이런 2차 함수는 누굴까요? 이 2차 함수는 누구예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x절편 2하고 3이었을 때 2차 함수 C가 어떻게 세우냐고요?
자, 지금은 2대2 관계 빵이라는 얘기는 이게 2,0이니? 2대2 관계 빵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건 3대2 관계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엑셀 평값을 알고 있으면 x-2하고 x-3이라고 식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중3 때. 기억나시는 거 맞나요? 이게 인수정리라고. 2대1에서 빵이고 3대1에서 빵이면 x-2의 값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3대1에서 빵이면 x-3의 값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 어떤 숫자를 갖다 대입하면 빵 나온다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나머지만 구하라고 합니다. 몫값도 구하라고 한다면 직접 나누기 해야 되는데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빵 되는 숫자만 대입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빵 되는 숫자가 누구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7인가요? 두 번째, 이걸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대입하자고요?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분의 1 대입했더니 쌤 지금 2분의 1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나머지 정리만 한동안 연습 좀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정리는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너희 아까 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3a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3a 제곱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은 네,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3분의 루트 6a 부피 구하는 공식은 네, 못 외우네요. 12분의 루트의 a 세제곱 정사면체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제곱. 자, 나머지 정리 되게 쉬웠죠 방금. 근데 선생님이 딱 당신 두 분의 현재 실력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때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이런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아, 그런 일 안 생긴다고 지원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그 정도 닭은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9라고 하거든? 자, 여기 밑줄 친 거 선생님 밑줄 친 거 보고 뭐 할 건데? 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값이 네, 그냥 숫자만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요. 근데 이거 못하는 애들이 전체 너희 또래 집단들 중에 배워도 나중에 좀만 시간이 지나면 반 이상은 못하거든? 우리가 그 반 이상에 속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일단 a가 누군지 구할까? 내가 여기 있는 값이 5니까 2항해주면 4, a는 마이너스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여서 여기 마이너스 2x야 지금. 그럼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한 나머지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6 플러스 1? 나머지가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의 값 1입니다. 그래서 불러봐요.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9라고 합니다. 열 번이면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는 a-b의 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거는 9a 플러스 3b의 값이 누구야? 3으로 약분했습니다. 그게 더했습니다. b의 값이, b의 값이 누구지?
단순 산수에서 자꾸 실수하네. 그건 실수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는 야, 숫자 대입하면 나머지야. 숫자만 대입해. 숫자 대입하면 나머지야. 숫자만 대입해. 이거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형된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때 몫의 값을 q1x라고 하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나요? 그 똑같은 식의 fx의 값을 이번에는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2x라고 하려고요. 나머지는 7이라고 했나? 근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야, fx의 값을 x 플러스 4 곱하기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 그런데 몫의 값은 여전히 비밀이야. 몫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몫의 값은 q3x라고 잡았습니다. 나머지 값 몇 차식일까요? 네,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겠네요? 여기 2차식이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머지를 잡았고요. 나는 a, b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아요? 뭐 대입하자고요? f한테 마이너스 4 대입하는 수의 값은 마이너스 7인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대입하자고요? f3의 값은 7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대입하면 좋지 않을까?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f-4 구한 중이거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이거 빵이니? 마이너스 4 대입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합니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도 이거 빵이에요? 3a 플러스 b의 값은 누구라고요? 자, 선생님은 밑에서 위의 값 빼려고요. 7a의 값이 14? a는 b의 값은 그 답은 2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수없이 많은 바보들이 또 답을 뭐라고 쓰냐면 a는 2, b는 1 이렇게 답을 씁니다. 서술형에다가. 그럼 점수 주지 않습니다. 답은 나머지고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1이 나머진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정말 살짝 변했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 자,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 fx라는 녀석이 식이 있는데 fx 식이 있다? 근데 그 식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일단 3인 거 알려줄게. 몫의 값은 몰라. 나머지는 3이야. 두 번째 것도 식을 세웠습니다. fx를 준 게 아니네. xf x-를 준 거네. 얘가 x-4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몰라. 관심도 없어. 하지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아,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상수여서 그냥 r이라고만 쓸게요. 난 나머지 값으로서 그냥 숫자 r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는 뭐 하자고요? 네, 2대입에서 f의 값은 3이라고 놨습니다. 근데 지금 몇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뭐 대입하자고요? 지금 x-4로 나누기 했으니까 4 대입할 거죠? 4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r이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쉽네? 자, 인수정리로 갔습니다.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로 가질 때 이런 것들이 인수정리입니다. 인수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차식인 이 식이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면은 몫의 값이 존재할 거고요. 나머지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17이라고 돼 있어. 그럼 지금 이게 인수분해 완성된 거니? 인수분해는 곱하기로 표현된 것만 인수분해인 거지. 뒤에 숫자가 더해져 있으면 인수분해 아니지.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은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즉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죠? 누구를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3. a-b 이항하려고요. 3a-b도 이항했습니다.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까? a는 마이너스 b의 값은 누구예요? 된 거 맞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은 나머지가 빵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조립제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소개합니다.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지금 항등식은 쉬운데 보통 뭐가 어렵냐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려운 편입니다. 선생님 풀어드릴 거지만 너희는 다시 풀어오세요.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 전까지만 오늘 진도를 나갈 생각이거든? 100차식이 있습니다. 100차식이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 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때 상수 a, b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식만 쓰고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 이건 쉬운 거네? 자, 식을 세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라고 써? 네, 몫의 값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X가 여기다 뭐뭐 대입하죠? X이랑 10방식만 풀면 이제 a 나오겠네? 여기 있는 식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이 서로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다 뭐 하자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나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값이랑 뭐 대입하자고? 2 대입했을 때 8 마이너스 4이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똑같다고 a 값을 구하래요? fx의 값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돼 있나요? x 마이너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은 3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가 뭘로 나누기 하라고요? X제곱 그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나누기 하라는 것 같은데? 네, 인수분해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몫의 값은 누구라고요? 근데 몫의 값은 설명이 없으니까 몫의 값 우리가 qx라고 잡았습니다. 나머지가 몇 차식이지? 나머지는 1차식 ax 플러스 b로 놓겠습니다. a, b의 값 알아야지만 나는 숫자 5를 대입할 수 있죠? 뭐 하자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은 5래? 1 대입한 건 3이래? 뺐습니다. A는 마이너스 1, 네,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세 번만에 성공하네요.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 거기다 5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아직까지는 다 쉬웠고 니네 완전 이해한 것 같거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나머지 정리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fx의 값은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이거라고 하는데 f2x의 값을 x-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식을 세우자. fx의 값이 x-1 곱하기 x-2 몫의 값은 몰라. 나머지의 값은 4x 플러스 3이래.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이거를 x-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필요해?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해? 1, 1만 대입한 게 나머지야? 그럼 나머지가 지금 누구란 얘기야? 7, 여기다 1 대입한 f2란 얘기야? 우리 이해 좀 궁금한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2 대입한 게 f2인 거야? 여기선 2 대입해야 돼? 그럼 2 대입했더니 지워지고 7, 자 10차식의 값을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고 또다시 qx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x의 10승
마이너스 2x의 9승 플러스 3x의 8승을 x-로 나누게 하면 몫의 값이 존재할 건데 나머지 값도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가 어떻다라고 뒤에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니야. 나머지를 그냥 알려주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지? 10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가 상수인가? 정신줄 둘 다 놓으셨나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생기는지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자, 10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나머지를 알 수 있니? 어떻게 알아? 1 대입했더니 2? 그럼 나머지는 2란 얘기야? 문제가 설명 안 해줬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킨 행동은 몫의 값인 qx를 분석해서 x 플러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라고요? 야, 그럼 니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다항식 qx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거죠. 이 나머지는 누구죠? 그치,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나머지인가요? 난 이게 궁금해. 근데 문제는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나?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냐고요? 그럼 2의 값은 소거했고요. 마이너스 1로 나누겠습니다. q 마이너스의 값은 생각보다 쉽네요. 자, 11번 인수정리로 갔습니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의 값이 a를 대입한 빵, b 대입해도 빵입니다. 그러한 a,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b를 대입하세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라는 식 자체가 a 대입한 빵이고 b 대입한 빵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최고 참계수는 1이고 x a 대입한 빵, b 대입한 빵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 인수로 갔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식에서 a 플러스 b가 누군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니? 자, 무서운 친구들 a 플러스 b가 누구예요?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봐볼까요? 자,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a 플러스 b가 누굴까요? 니네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지금 아시겠죠? 머리를 쓰셔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a 플러스 b는 얘기하는 게 일도 아닌데 머리를 안 쓰시네요, 계속. 자, a 플러스 b가 6인데 문제 요구한 건 6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6 대입하는 거 일도 아니지 뭐. 6 대입했더니 36 빼기 36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10인가? 조리집법은 숙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6번, 17번 중에 1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쌤이 1년 내내 별칠하는 문제 왜 문제 안 되거든? 17번에 별 좀 쳐놔요. 아마 이게 별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1년 중에.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거든? 중간고사 언제 본대? 4월 20일. 4월 20 며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문제를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서 틀려서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10번 넘게 설명해 줄 때까지 주구장창 틀려올 거거든? 그러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완성돼가지고 시험 봅시다.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x의 10승 마이너스 1 값을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거니? 방금 전까지 문제 풀 동안은 계속 저 자리에 있는 밑줄 친 자리에는 1차식만 있었는데 완전 제곱식은 처음이다.
x의 10승 마이너스 1로 이 식을 x-1 제곱으로 나누게 하면은 그때 몫에 대한 설명은 없어. 몫의 값은 qx라고 잡았어.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네, 나머지는 1차식일 겁니다. 나는 그 1차식의 값에서 a, b만 구한 다음에 10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a, b만 구한 다음에 10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얘기야? a, b 말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문제 푸는 과정이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조금 색다른데 여태까지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거든? 그러니까 숫자 대입하면 누구, 숫자 대입하면 누구 이거밖에 안 했어 여태까지는. 자, 여전히 숫자를 좀 대입해볼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x한테 1 대입하려고요. 좌변은 빵인가? 우변도 이것도 1 대입하면 빵이죠. 1 대입했더니 1 대입하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했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말은 b의 값이 마이너스 a라는 얘기니? x의 10승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설명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x-1 2개 qx ax-1인가? b한테 대입해주면? 그럼 싹 다 x-1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x-를 지우고 여기도 x-를 지우고 여기도 x-를 지우려고. 이게 특이해. 1번식으로 하나 나온 다음에 b는 하고 정리하고 대입했거든. 이 과정이 좀 특이해. 여태까지 이런 풀이는 없었어. 그러면 x-를 지우고 나서 x-를 지웠더니 이제 이렇게 남았잖아. 이렇게. 이제 뭐 대입하자고요? 네, 1 대입하고 또 1 대입하자고. 또 1 대입하게 되면은 왼쪽이 누구지? 맞아요. 왼쪽은 10이에요. 오른쪽은 누구죠? 그럼 A가 10이라고 온 얘기고 A가 10이면 B는 마이너스 10인가? 10하고 마이너스 10 대입했더니 90이 나와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지금 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는 1은 당연히 대입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얻어진 녀석의 값을 알파벳 순서가 느린 알파벳으로 정리해야 돼. B는 하고 정리해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대입해 주는 거지 지금. 대입하고 양변을 약분해서 풀었습니다. 이것도 이게 17번보다 훨씬 쉽거든? 17번보다 훨씬 쉬운데 16번 애들 엄청 많이 틀려서 와요. 모든 학원이 16번, 17번 문제를 엄청 많이 반복해줘.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근데 애들은 맨날 틀려서 와. 근데 항상 맞추는 애들과 항상 틀린 애들이 있을 뿐이야, 그냥. 1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발 자주 보는 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주 선생님 풀어준 문제를 학교 시험에 틀려서 오면은 시험지 가지고 죄인처럼 돌아오세요. 눈 딱 깔고 깨갱하면서 오세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선생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7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17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합니다. 너희가 학교가 달라도 17번 문제는 똑같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 fx가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1x, 나머지의 값은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나요? 두 번째, 똑같은 fx의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몰라 qx라고 잡았어요. 이미 지금. 나머지는 15라고 합니다. 똑같은 fx하고는 식을 이번엔 3차식으로 나누기 하는 것 같은데? 3차식으로 나누기 했고 몫의 값에 대한 설명은 없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번과 2번식에서는 보자마자 숫자를 대입하겠네? 1번, 2번은? 1번, 2번에 따르면 숫자 대입한 게 누군지 안다는 얘기잖아. 2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2 대입하나? 15. 이거 두 개 알고 있죠?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진짜 2 대입하면 이거 지워지죠? 네. 2 대입했더니 4가 1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것도 또 지워지나?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누가 되죠? 4가 마이너스 그럼 내가 빼기만 하면은 B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선생님 1번에서 2번 빼려고. 뺐더니 마이너스 12, 뺐더니 4B? 그럼 B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 B는 구할 수 있는데 A하고 C를 구할 길이 없다. 왜냐면 B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이항했더니 9? 4A 플러스 C가 9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 그 A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A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알려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식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별 3개 치는 포인트는 지금부터가 별 3개 치는 포인트입니다. 3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누겠죠? 하지만 1번식, 2차식이라고 되어 있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3번식을 1번식처럼 쓴다고 선생님 얘기했거든?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볼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하면은 목세값이 a인가?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이에요? 뺐습니다.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x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을 x-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나누겠더니 목세값이 a라고? 나머지 값이 b 플러스 4a 플러스 c 마이너스 4이라고? 지금 한 거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제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려고 하는데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놓겠습니다. 3번식을 1번식처럼 쓰겠다는 말은 3번식이 지금 이거거든? 선생님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을 대입했니? 근데 이것들은 싹 다 x-a제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x-a제곱을 가지고 있는 세의 값은 x 플러스 2 곱하기 q 3x 플러스 a인가요? x-a제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이제 나머지 것들이지. 내가 지금 3번식을 몇 번씩 처음 쓴 거라고? 3번식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게 3번식인데 1번식은 2차식 x-a제곱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인가? 그래서 이 값이 누구라고요? 3번식을 1번식처럼 썼고 이것도 fx, 저것도 fx니까 x-a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목세값이 q1x라며 얘가 누구라고요? X가 그럼 식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식이 추가돼서
b 플러스 4a가 누구라고? 예. 근데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며. 마이너스 3 이항이 테니 4가 될 거 아니야. a가 누구라고요? 예. c 마이너스 4a는 누구라고요? 예. a가 1이라고? 그럼 c가 누구예요? 나머지 궁금했지? 나머지 거 우리가 이렇게 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머지가 누구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나머지라고요?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된 거 맞나요? 정말 이해된 거 맞아? 한 줄 한 줄 넘어가면 이해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많은 애들이 맨날 틀립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몇 번이나 풀어줄 거냐면 아무리 적게 풀어줘도 20번 이상 풀어줘. 3번식을 1번식처럼 썼습니다. 3번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건데 1번은 완전 제곱식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죠. 3번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한 1번식처럼 썼습니다. 자,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다시 또 복습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